암은 나랑 관련 없는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딱히 이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이것이 암의 주요 원인이고 우리나라 2명 중 1명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이것, 위암의 주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뭐고 왜 위험할까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에서 사는 세균인데요. 위에 염증이나 궤양, 심지어는 위암도 발생시킵니다. 아주 위험한 놈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약 50%가량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세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나라만 봐볼까요? 대한헬리코박터균 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 세균에 감염된 사람이 2015년 기준 51%라고 합니다. 다행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염산과도 같은 산성을 가진 위산에서 어떻게 이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헬리코박터균은 암모니아, 즉 알칼리성을 만들어내 산성을 중화시켜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독성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위에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염증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그 염증이 계속된다면 만성위염, 장상피화생, 마침내는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무서운 헬리코박터균이 나와 내 가족 윗속에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대체 감염 경로가 뭔지 궁금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헬리코박터균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건강정보에 따르면 입에서 입으로 혹은 대변에서 오염된 물질이 입을 통해 혹은 음식을 한 그릇에 넣고 함께 먹는 등의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으로 전염되는 걸 보고 있다고 하네요. 공통점은 세균을 먹게 되어서더라고요. 잔반 사용하는 식당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 용변 후에 손 씻기, 요리하기 전에 손 씻기 등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존스 홉킨스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상으로 복통, 체중 감량, 배고프지 않음, 트림, 배탈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너무 흔한 증상이에요. 가장 확실한 건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지만 추천드리는 검사법은 건강검진 받으실 때 위내시경 받으시잖아요? 그때 조직검사를 받는 거예요.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위내시경 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요청하게 되면 15,000원이 더 든다고 하네요. 만약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항생제를 1주에서 2주 정도 먹어서 없앤다고 합니다.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아침, 저녁 2번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균이 죽지 않고 오히려 내성균이 되어 없애기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치료기간 중에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어줘야겠습니다. 또 치료 중에 술과 담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항생제 복용 시 술, 담배를 하게 되면 간독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에 혹시나 감염이 됐는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고요. 감염이 되었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 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항생제가 독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복통이나 설사, 입맛의 변화 등이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심하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치료 후에 재발이 되면 어쩌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부산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차성욱 선생님이 헬스플러스에 제기하신 바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에 감염의 재발률은
연간 1%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발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꼭 치료해야 할까요? 유산균을 먹어서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그 요구르트 광고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대 소화기내과 김병욱 교수님은 대한청소년의회 뉴스에서의 인터뷰에서 유산균 음료는 일부 위의 염증을 줄여주거나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긴 하지만 균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헬리코박터균 치료 부작용이나 재발률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국내에서는 2013년 헬리코박터 연구회에서 개정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화성 궤양 환자, 림프종 환자, 조기 위암 환자가 위암 치료를 받은 후에는 재균 치료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현재 헬리코박터균 치료 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 무증상이시거나 하면 의사분들은 치료하라고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 안 하면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최근 국제암센터 최일주 교수가 2020년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바에 따르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이 위암 고위험 환자에게 위암 발생률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암 고위험 환자란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이 있거나 장상 피화생을 보인 경우 등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무증상이지만 헬리코박터균에 걸렸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유해균이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 큰 병들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은 못 받지만 없앨 거예요. 결론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하실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감염되어 있다면 치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손 씻기 등으로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궁금TV였습니다. 살면서 이게 궁금했다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